2025년 4월 6일 일요일 윤석열이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어제 김건희 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은요. 취임식 날이 떠오릅니다. 요즘에 시간이 똑딱똑딱 지나가면서 자꾸 그것들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취임식 때부터 계엄 때까지 그 이후 탄핵당할 때까지 화면을 보면 TV를 보면 그 보여지는 진상, 꼴값, 연병, 주접, 우라통 터지게 하는 이런 모든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막 흘러가는데 오늘 아침에는 취임식이 떠올랐습니다. 왜 취임식이 떠올랐냐면요. 취임식 전에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김건희가 과연 무슨 옷을 입겠느냐, 무슨 옷을 입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영부인이 무슨 옷을 입느냐, 뭐 그런 기사 내용이었는데, 뭐 약간 사업가로서 그리고 일을 하고 이러니 뭔가 일하는 여성, 뭐 그런 이미지의 옷을 입는다, 뭐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연병안에 그랬거든요. 아니 뭐 일하는 여성의 뭐 이미지는 뭐 따로 있냐? 근데 딱 문득 드는 게 학력 같은 거 위조했으니까 졸라 지적이어 보이는 옷을 기어 입고 쳐 입고 나오겠구나. 근데 정작 여러분 김건희 취임식 날 하얀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뒤에 허리에 이따만한 리본을 달고 나왔어요. 제가 막 깔깔거리고 웃었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지난 대한민국 말아먹기 시작한 그 과정에서 하나씩 떠오르는 거를 잊지 않고 떠올릴 겁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그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언제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 대통령 뽑아놨으니까 뭐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줄리, 오늘은 취임식 원피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제가 방송에서 가끔씩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스 신들이 구름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인간들의 삶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시장을 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멘트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개인 투자자들이 스스로 나 개미예요 라고 부르면서 세상 약하고 약간 너무 이런데 그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어서 물론 개인 투자자들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보단 힘이 없지만 걔네들이 뭐 능력이 많겠습니까? 결국 돈의 힘이고 응집력이거든요. 근데 개인은 각기 전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신감을 갖고 좀 담대하게 시장을 봐라 뭐 약간 이런 의미였는데 김건희는 그냥 지가 신이었지 않습니까? 지가 모든 걸 다 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뭐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통찰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분노가 사그러들지가 않습니다. 예. 자, 끝까지 조질 겁니다. 예.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4월 7일부터 4월 11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왔는데 제가 연초에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미쓰리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올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도 하고 인하하기도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맞다 틀리다. 미쓰리 네가 뭐 금리 인상한다는데 금리 인상을 안 했잖아. 틀렸어.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듣지 마시고요. 제가 그 당시 그 연초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렇게 될 일은 흔치 않습니다.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고민거리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올해 내내 뉴욕 증시를 힘들게 할 것이다. 금리를 인하하고 싶지만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또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만 또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니까 또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약간 이런 고민 때문에 올해 뉴욕 증시는 꽤 스트레스를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도 하고 인하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즘에 뉴욕 증시 하락하고 이러니까 그때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뉴욕 증시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좀 얻었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건 답이 없답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관세 전쟁 같은 거 제외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없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 우려 걱정 그러면 금리 인하하면 돼요. 과감하게. 뭐 굳이 찔끔찔끔 25bp씩 안 하고 뭐 그냥 한 방에 그냥 1%씩 팍팍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자니 또 관세 전쟁을 비롯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금리를 인상해? 그럼 또 경기 침체에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가 답을 못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은요. 경기 침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지금은 단지 트럼프가 임기 초창기라 정신줄로 놓고 하도 미친 말처럼 날뛰니까 지금 저런 지경이 된 거고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 국내 증시 먼저 보고 뉴욕 증시로 넘어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4월 4일 금요일 코스피 21포인트로 하락해서 246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360에서 2600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자, 상승 요인은요. 국내 정책 공백기 해소에 따른 기대감입니다. 요거 달랑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요건 제가 뒤에 가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락 요인으로는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부분별 관세도 지금 악재로 하락 요인으로 잡혀 있고요. 거기에다가 미국 경기 지표 둔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죠. 예쁘게 얘기해서 미국 경기 지표 둔화 우려지 실질적으로는 경기 침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NH투자증권에서 내놓은 상승 요인 중에 빠진 게 뭐냐면 이번 주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1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근데 어닝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대한민국의 지금 주식시장의 상승 요인은 윤석열 탄핵 인용, 파면 인용에 따른 그냥 불확실성 해소 뭐 이런 거겠죠. 그거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증권사들의 의견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S투자증권은요. 과거 탄핵 결정이 끝난 후 증시는 단기 반등했다. 1분기 실적과 금리 인하가 방향성을 정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대신증권은 되게 장밋빛으로 보는 애들이죠.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원화 강세가 전개되면 외국인 수급 개선 가능하다. 저는 1월 달부터 왜 이렇게 대신증권이 쓸데없이 이렇게 외국인 수급에 이렇게 의미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1월 두 번째 주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5일 연속 사주니까 수급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서류를 했다가 저한테 엄청나게 잔소리를 들었죠. 웃기지 말아라. 미쓰리가 외국인들을 얼마나 진지 빨면서 체크하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외국인 수급 가능성 보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확대로 코스피 상승 예상이다. 자, 밸류에이션 너무 낮잖아. 이 정도면 싸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고 향후 불안이나 불확실성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상승 모멘텀이 제한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트럼프가 5일부터 모든 국가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9일부터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하기로 했잖아요. 이 상호 관세를 그 나라와 이제 협상하기 위해서 각각 그 퍼센테이지를 다르게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그 정상들이 만나서 뭐 이제 협상하고 이런 과정들이 한 방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하고 저기 하고 또 막 이렇게
계속 그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협상이 안 되면 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또 관세 부가 그냥 끝까지 간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계속 그 관세 부가 때문에 협상 저거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관세 줄이는 거 안 줄이는 거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상승 모멘텀에 제한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이미 상당 부분 증시에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제는요. 전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으니까 금요일 날 얘기하는 겁니다. 금요일 날 전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이구 뉴욕 증시가 하락했어?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락 출발했다가 잠시 주식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윤석열이라는 새끼가 탄핵된다라는 어떤 너무 정말 꿈 같은 그런 그 좋은 일 때문에 너무 기대가 커지니까 코스피가 낙폭을 막 줄이고 상승 전환까지 했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딱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아, 맞아.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아니지. 그러면서 다시 재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탄핵 인용이 선고된 11시 22분 이후에 국내 지수가 호재가 발생해도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 전문 용어로 셀론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미 윤석열의 탄핵 인용은 그 동안에 주식시장에 반영됐다. 선반영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요. 12월 3일 개업 이후에 1월 달에 윤석열 탄핵이 법원에서 불발되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안불안했다가 1월 중순에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주식시장에 선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지난주 금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뭐 세론 현상 뭐 이런 그 거창한 거보다는 그냥 딱 현타. 그냥 맞아.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정신 차리고 좀 보자. 뭐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면 트럼프가 취임을 1월 20일 날 했죠. 자,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뉴욕 증시 시가총액 11조 1천억 달러 증발됐다고 합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그죠? 자본주의 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고, 우리는 그런 비스무리하지도 않습니다. 비교도 하지 맙시다. 그냥. 그래도 트럼프가 낫다라고 할게요. 윤석열을 또 탄핵시키는, 하여튼, 11조 1천억 달러 증발했고, 이번 주 빅 이슈,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1분기 어닝 시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꽤 많은 연준 위원들의 뭐 연설,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4월 7일 월요일, 4월 8일 화요일은 발표되는 경제지표 없고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4월 9일 수요일은 지난 3월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4월 10일 목요일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 대비 0.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엄청나게 높아 뭐 이런 얘기가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가 하락하고 막 금값까지 하락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자산 시장 이렇게 꺼진다고 거품이 꺼진다고 얘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4월 11일 금요일 3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 대비 0.2% 증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안 좋게 나오겠죠? 그리고 금요일날 JP모건,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블랙록 등 금융주를 중심으로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자, JP모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968년 이후에 미국의 가계와 기업들에 대한 가장 큰 세금 인상이다.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JP모건은 올해 세계 경제 침체 위험이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고요. UBS는 올해 연준이 0.25씩, 그러니까 25bp씩 총 4번의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 연준이 현재 지금 2번이나 한다고 했는데 2번으로는 이거 회복 못 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뭐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그래서 내가 1월 달에 미쓰리는 올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도 하고 인하하기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탈출구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저는 UBS 의견처럼 만약에 25bp씩 4번의 금리 인하를 한다? 효과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제가 최근 이렇게 증시 방향성을 잘 맞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국민들이 21세기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금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바람에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제로금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다.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25bp씩 4번의 꾸준한 금리나 저는 효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센 무언가가 필요한데 뭐 한 방에 진짜 뭐 50bp, B컷, 뭐 75bp, 뭐 이렇게 해야지 뭐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것도 단발성입니다. 문제는 또 그러자니 관세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돼서 또 그렇게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고, 이 모든 원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 가지고 쓸데없이 주식시장을 띄우는 바람에 이 꼬라지가 된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다 준비해놓고 코스피 차트를 한번 봤어요. 저는 원래 차트를 보지는 않는 사람인데 제가 방송 중에 가끔씩 뭐 윤석열 따위가 코스피 2000을 깨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2000포인트 그 아래 있을 때도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뭐 1000포인트 아래도 다 겪어봤다. 3000포인트 너무 빨리 오는 거다.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연찮게 코스피 차트를 봤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세상에 1000포인트가 안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최근 들어 좀 많이 상승했던 때가 2018년도 2600포인트까지 올라온 거죠. 그때가 어땠을 때냐? 미국이 금융위기를 회복하고 초저금리를 유지하다가 2015년에 금리 인하 한번 하고 2015년에 금리 인상하고 2016년에도 금리 인상하고 2017년에 3번 금리 인상하고 2018년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단 말이에요. 2018년 1월 달에 26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올라왔던 계기는 뭐냐면 2017년도 연준이 3번씩, 그러니까 25bp씩 3번의 금리 인상을 해도 괜찮을 만큼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를 이기고 탄탄해졌다라는 확신 때문에 뉴욕 증시도 상승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따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에 뭐 한 번, 2번 정도 더 한다 뭐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왜 코스피 지수를 봤냐면요. 대한민국 도대체 적정 주가가 얼마일까라고 봤거든요. 미쓰리가 올해 돈다방 시작한 지 이제 10년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년 전에 코스피가요. 2000포인트, 막 1900포인트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2021년 6월 달에 맞이한 3300포인트 너무 빨리 맞이한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1,400포인트까지 밀어놨다가 돈 막 풀고 확 반등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물갈이가 확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적정 가격이 얼마일까? 한 2,300에서 2,400. 내가 괜히 그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저한테 저질장이 어떤 장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질장이라니까요. 김건희가 주가 조작으로 돈 벌 수 있는 주식시장. 사실 뭐 김건희만 하겠습니까? 예. 저도 한번 어금니 꽉 깨물고 해? 그럼 할 수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하기 너무 쉽습니다. 이런 게 바로 허접한 주식시장이고요. 중간중간에 뭐 적립식 펀드가 뭐 만들어져서 유동성 장세다 이런 얘기 했지만, 그땐 또 너무 또 돈의 쏠림 현상이 발생되는 바람에 그 뒤에 또 갑자기 금융위기 터지면서 많이 피해보고 뭐 그런 일이 벌어졌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질장이에요.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고질은 언제냐? 일단 저는 그러니까 그 상한가 하한가 폭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매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물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심한 물갈이가 되고 뭐 정말 투자자들이 고통받고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지나야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함부로 주가 조작 못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저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애널리스트들 되게 많이 까잖아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 수준이 너무 저질이에요. 예. 매도 보고서 제대로 못 내지 않습니까? 맨날 올라가고 맨날 비중 확대하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했죠. 막 올라가다가 3,000포인트 지르다가 빠지면 뭐라고 한다고요? 이때가 매수기회다. 더 비중 확대해라 라고 했다가 거기서 더 빠지면 뭐라고 한다고요? 당분간은 변동성이 예상되니까 현금 보유하라고 한다고요. 지금 그런 얘기들을 비스무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차마 쪽팔려서 현금 보유라는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뭐 비중 확대하라 이런 얘기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진짜 선수들만 조용히, 그들은 전문가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묵묵히 자기 돈 벌어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죠. 자, 다가오는 한 주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월요일 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난 금요일 2,465포인트에서 개파락하고 하게 되면 또 저가 매수 유입될 거고요. 그리고 반등할 겁니다. 그 반등이 뭐 단기 반등이 돼서 뭐 외국인 수급이 개선돼서 뭐 이렇게 코스피가 상승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개파락한 상태에서 저가 매수에 들어오고 반등을 시도할 구간은 맞습니다. 근데 질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반등 찍었다고 막 더 고는 외치지 않겠죠. 지금 핵심 포인트 키는 트럼프의 저 광란의 질주가 어떻게 방향을 틀지가 제일 중요하고, 물론 주식시장은 시간이 지나가면 트럼프한테 관심이 없을 겁니다. 예. 그렇게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미쓰리 오늘 방송 내용이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렵다라는 것보다 하여튼, 그냥,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그림을 이번 주는 조금, 좀 부실하죠. 인정합니다. 대신 제가 오늘 확신한 거는, 지금 코스피 아직 좀 높다. 대한민국 주식 시장, 주제 파악 해야 되는데 아직 조금 더 높은 구간이다. 그래서 그것만 좀 체크하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미쓰리가 도와드릴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을 쉴 거고요. 4월 8일 화요일 날 4월 7일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주식시장 코스피 높을 때 사신 분들 불안해하시겠지만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금융위기 때도 1,000포인트가 안 됐습니다. 네, 자, 저는 화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